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 촬영 자체가 하루를 넘기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아직 연령이 이제 30대 후반을 접어드는 그래도 젊은 나이인데 최근 이상하게 좀 피곤했는지 초저녁잠이 좀 많아졌네요. 아무래도 장세가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장중에 그 피로감이 굉장히 좀 많이 쌓였던 것 같고, 또 이상하게 요새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영장을 못 간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헬스장도 좀 굉장히 꺼려지고요. 또 사우나 가기도 굉장히 꺼려져요. 그렇다고 연습장을 가는 것도 또 그래서 가끔 기회 될 때 산만 다니고 운동을 못 하니까 오히려 몸이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잘 해서 지금의 이제 뭐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든 국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굉장히 힘들고요. 여러분도 힘들 거고 우리 회원님들도 이제 고통받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위치에서는 참 답이 없죠. 어, 중국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라든지 어떻게 보면 국가 자체에서 떠받들면서 뭐 단기 반등을 줬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번에 단기 바닥을 찍고 올라올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들만, 어떻게 보면 강한 종목들만의 상승이 있었지 같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못하고 그냥 빠져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저도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일부 종목에 큰 타격도 입었고 개별 종목으로 매매를 이어가지만 여전히 힘든 장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뇌동 매매가 진행이 되면 더 큰 손실이 옵니다. 손실이 불가피할 때도 있어요. 항상 돈만 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껏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수익 계좌, 뭐 단기 계좌, 주장 계좌, 뭐 여러 가지 계좌를 두고 진행을 하는데 단기 계좌는 뭐 어영부영 수익률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중장기 스윙 같은 경우는 사실 100% 수익 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국면이 맞아요. 이제 물량 조절 같은 것도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히 바닥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고 대응해야 될 구간이며, 지금의 바닥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다가오는 수요일 정도의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돈을 푼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런 위기 극복을 하려는 대응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는 금통위가 열리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한 이 극복해낼 수 있는 정책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정책이 수반되고 플러스 환율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지금 환율은 1205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환율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공포가 최고조로 지금 다가오고 있죠. 해외 증시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오히려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가까웠다라는 거는 몸으로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일단 힘내시고 주식 있고 주말은
네, 그래도 즐겁게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일비 증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파락 출발 이후에 사실 낙폭을 상당 부분 축소를 하였는데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오늘은 반도체 줄 필두로 네, 지금이죠.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이제 새벽 2시 반이니까 새벽 2시 반 기준으로 나스닥은 1%대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1%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종목별로는 일단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큰 폭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뭐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일부분의 타격은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린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우량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우량주가 먼저 반등을 한 이후에 중소형주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트의 일부분을 빼서라도 우량주 베팅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은 확산세가 주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안 요인은 그거죠. 우한 후베이성에서 문제가 아니라 수도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약간의 불안을 야기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 이러한 부분이 중국의 일부분 있다라는 모습에서 중국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이 좀 안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추가 확진자 추가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대구발 바이러스 이슈가 전국으로 확산이 전국 확산이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미 이러한 충격이 지금 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 초까지 진행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투매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투매가 나올 시는 이제 일정 부분 반등이 가능하고, 지금의 추세는 우상향 가운데서의 하락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단기 바닥은 월요일이 아니라 뭐 화요일 수요일 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만 더 기다렸다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일부 종목을 지난주에 들어가서 이번 주에 들어가서 일부는 뭐 몇 %대 손실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을 다 매도해 버리고 간다면 계좌가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 자체가 추세적인 하락이라면 이게 문제지만, 이거는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 테마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보면서 말씀드렸던 교육주 관련해서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종목 다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전일 영상에서 이제 공략했다는 종목이 메가MD였어요. 그리고 오늘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이스크림 에듀가 눌릴 때 매수를 진행하자라고 이제 전일 저희 이제 전략이었는데, 사실 교육주를 오늘 2개 정도 공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스크림 에듀나 메가MD를 시가 공략을 못한 게 오늘 굉장히 조금 아쉬운 시장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종목들 외에도 원격 진료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쇼핑 관련된 제지라든지 포장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월요일날 이 종목군 안에서 또 순환매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한번 넘어가죠. 수급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요. 지속적으로 안 좋고 계속 이 기관 쪽에서는 엄청난 매도세를 뿜으면서 시장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개인들이 이 모든 투매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언제 크게 터져버릴지 아니면 좀 양호하게 흐름을 넘어갈지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급락한다면 이로 인한 투매는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과 이미 인버스에 일정 부분 포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 인버스를 지난주에 이제 두 번 정도 한 번 매수 또 추가로 한 번 더 매수가 돼서 이 두 번 정도 매수를 해서 전량 들고 있는데 이제 저희 전략은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인버스를 매도할 예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버스를 더 끌고 가서 어떻게 보면 인버스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인버스 매도 시점이 곧 레버리지 매수의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엇박자가 안 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이래야 계좌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양방향으로 매매를 하고요. 사실 선물 옵션을 볼 수 있는데 선물 옵션 이제 옵션 트레이딩 매수를 진행을 하면 크게 수익도 낼 수 있지만은 역으로 다음 주에 즉 이번 주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역으로 다음 주에 포지션 잘못 잡으면 굉장히 크게 피해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피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주의를 해서 보고요. 왜냐면 어느 시점에서 상방으로 틀어버릴지 이제는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종합적으로 지수를 한번 보죠. 지수는 오늘 61선을 회복을 못했고 지금 지켜줘야 될 이런 저점 구간을 또 깨고 내려갔습니다. 반등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또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는 일단은 지수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리고 충분히 이 하단 이하까지 내려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월요일날 개인적으로 개파락이 툭 떨어질 텐데 월요일날 이 갭이 이제 이 하락의 마지막이 됐으면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이쪽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요일날 인버스 매도와 함께 레버리지 혹은 시장 주도주 매수를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공포가 크게 달할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바로 매수보다는 여기서 일정 부분 분할 매수가 진행이 돼야겠죠. 이 구간을 안 깨기를 바라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구간까지가 맥시멈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사망자가 속출한다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그때 가서는 전량이 또 수정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나 아직까지는 이런 기본적인 전략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자, 종목들 보죠. LG전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LG전자는 개인적으로 저도 매수를 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를 안 했어요. 오늘은 매수를 안 하고 이런 구간까지 빠진다면 그때 다시 보기 위해서 받고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5번에 걸쳐서 매매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밀린다면 좀 더 보수고 있다가 천천히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LG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주가 다 불안해요. 현대차도 지금 원하는 구간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평선 12만 5천원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또 봐볼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또한 하단까지 열려 있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기다려서 시장에서 대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 SDI 2차전지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에요. 견조한 흐름인데 지금 이 구간은 애매해요. 사기도 그렇고 홀딩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고요. LG전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조정을 받고 부러졌을 때만 매매가 들어가야 되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다음에 PNT도 기다려야 되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PNT 이 구간이 올 것 같아요. 저는 CIS도 올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떨어지면 한 번 정도 강하게 떨어지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인테크 오늘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굉장히 좀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뭐 홀딩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하락 때 들어갔던 게 코인테크인데 이 자동화 설비 플러스 2차 전지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하고도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상장이라 공매도 물량도 많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직전 고점을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후발주자 성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PPI는 이제 저한테 쪽지가 오는 종목이더라고요. 쪽지가 왔는데 이 위에서는 매매를 안 했어요. 이 위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이거는 타점을 하나 볼까요? 이거는 제가 회원님들하고 오늘 매매를 못했습니다. 회원님들하고 매매한 거는 드리머스 컴퍼니를 장중에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배팅 들어갔던 게 PPI였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이때 들어가서 뭐 이때 팔고 뭐 이때 들어가고 이때 들어가서 뭐 수익권에서 좀 팔 수도 있었는데 안 팔고 그냥 있습니다. 좀 빠질지 어쩔지 월요일날 약간 이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탈을 하면 이 봉의 하단까지 깬다면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을 100% 이탈한다면 물량 조절할 텐데 뭐 이 정도까지 9,500원까지는 뭐 한번 버텨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9,500원까지 버티고 뭐 반등하는 거 보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PPI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도 시장 반등할 때 더 대형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25% 물량 들고 있고 밀린다면 이 하단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판 물량을 다시 사들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장이니까. 그 다음에 카메라의 대장은 MC넥스 그간 돌파하고 다시 다 눌리고 있죠. 21선 언저리에서 37,000원 언저리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기를 이번 하락 때 찍은다면 혹은 뭐 이 61선 근처까지 찍은다면 한번 단기 공략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자, 드리머스 컴퍼니 자, 드리머스 컴퍼니는 오전에 어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를 어제 여기 사서 매도하고 이렇게 됐죠. 여기 사서 매도, 여기 사서 홀딩, 여기서 불타기,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여기서 전량 매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두 번 정도 매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 추세선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에 한 번 파동, 두 번째 파동이 이 직전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얘는 전량 매도하고 5장에서는 안 봤어요. 5장에서 안 봤기 때문에 그렇고 얘도 뭐 이런 구간 지켜준다면 좋겠으나 모멘텀이 이제는 많이 좀 약해져서 드리머스 컴퍼니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해요. 자, 한진칼 오늘 제일 아쉬웠던 종목이 한진칼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조금 공략을 더 해볼 거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장중에는 이 한진칼에 이 기타 법인에서 대규모 매수 물량이 있었는데 장 후반에 이게 좀 바뀌면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빠져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추세가 견조한 상태에서 이 하단까지 밀려준다면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주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네요. 자, 에스코넥은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이번에 하락하면서 수급이 좀 많이 이탈한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뭐 여기에서 물량을 한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분을 정리 혹은 본타를 일단은 목표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량 조절을 그 구간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무가 카메라 모듈 종목이 시가총액 낮은 종목입니다. 여전히 이 장대 양봉 기준봉의 하단까지 이번에 떨어진다면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십시오. 120일선 기준으로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 자, 코인테크 말씀드렸으니까 메가MD 제일 아까운 종목이죠. 메가MD는 회원님들하고 전일 이 구간에서 큰 수익 냈어요. 큰 수익 내고 한 7% 정도 먹고 이거를 좀 놓쳐서 오늘 얘를 시가 베팅을 들어갔어야 됐는데 좀 제일 아쉬운 종목이네요. 메가MD는. 그리고 아이스크림 애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엘컴텍을 들어갔었어요. 엘컴텍을 들어가서 좀 솔직히 말하면 망한 종목이 망했죠. 손절을 오전에 이제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가 되는 흐름에서 들어갔어야 됐는데 조금 어정쩡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에듀가 이제 시가갭을 10% 이상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 좋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교육주를 했는데 디지털 대성은 종가 베팅 이제 돌파 매매로 이 구간에서 좀 그래도 깔끔하게 좀 돌파 매매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토탈에서 한 7% 조금 안 되게 먹었던 것 같고, 청담 러닝 또 돌파 매매 들어가서 나머지 물량은 조금 여기서 들어가서 70%를 최고점에 팔고 나머지 30%가 한 1.5% 정도 손절이 좀 된 것 같아요. 1.5% 정도 손절이 되고 오후장 메가MD 상한가 들어갈 때 반등을 했는데 일단 이 선에서 이 선까지만 좀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포션은 있는데 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인성정보 지금 원격 진료 관련해서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지금 직전 고점을 넘은 다음에 시간에 좀 빠졌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갭을 많이 들어서 빠진 것 같고요. 이런 구간까지 오전에 밀려준다면 3% 밀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하단까지 밀려준다면 여기서 바닥 잡는 모습이 있다면 얘도 충분히 좀 높지만 공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음봉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바꿔주는 봉이 나오는 패턴도 자주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엔바이오니아는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사고 이 구간에 추가 매수 일단은 종가 매수에 들어갔는데 이 마스크 관련해서 그냥 후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봉이죠. 이 몸통을 이제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이 몸통 3,300원을 손절가 잡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은 장기 이평선과 21선을 같이 돌파한 이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직포 마스크의 원료 부직포를 하는 회사고요. 자, 그 다음 포장지 관련해서 대림재지. 사실 이 대림재지는 어제장에 그 목요일날 한번 매매를 했고 오늘 이제 좀 추가 급등은 나왔는데 일단 이러한 구간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이 종목에서 굉장히 관건이에요. 근데 돌파만 해준다면 위로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 성격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림재지뿐만 아니라 한창재지 시간에 좀 다 강해요. 재지 관련해서 그 다음에 테림 포장, 대형 포장 이렇게 해서 이 포장 관련된 종목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올라오는지 오를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라 SG 같은 종목이
지금 시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한번 해먹고 올라오는 거라 CJ 시푸드가 지금 시간의 강세인데 오히려 CJ 시푸드가 조금 더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네요. 시장 굉장히 어렵고 답답합니다. 어렵고 답답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예를 들면 내동매매를 상가해야 돼요. 손절만 하다 보면 계좌가 높고 그 다음에 잦은 종목 교체도 계좌가 높습니다. 일단은 시장 관망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시장을 다시 재공략하는 전략을 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주말 너무 이제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